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왜 NCS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알려져 있고 특정 부분에서 이게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CS는 또 이제 수준 체계를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수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수준에서 8수준까지 있는데 4수준이 대학 졸업 수준입니다. 그리고 3수준은 전문대, 2수준은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5, 6, 7, 8 수준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학사, 대학 졸업하면 학사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가 이제 단계별로 있잖아요. 이 위의 수준들을 기업에서 직원들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업무 성과를 높이고 회사의 그 역량을 키워가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상위 개념의 이런 그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직무 수준에 따라서 4수준, 5수준, 6수준, 7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레벨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8수준의 이제 높은 수준에 있을수록 직급에 따라서 이제 업무 수행하고 또 부하 직원들을 통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수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장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그 본부장이 이렇게 지나가면 직원들이 이제 옆에서 저거 뭐 대리가 지나간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과장 뭐 이렇게 차장인데 저 차장은 뭐 본부장급 뭐 이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뒷말하는 건데, 그 역량에 따라서 소실 경험담이지만 본부장급이 이 그 기한한 그 글자를 찾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위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실력을 어떻게 갖추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 선임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별로 해서 이 8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CEO나 본부장급들 정도에서 역량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준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NCS 이제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요구한 능력 단위가 있고요. 이 부분을 교육과 이제 결합을 시켜서 학습 모듈을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인사 업무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과 채용과 승진할 때 이런 이제 교육 정도를 이수한 것을 따라서 그 수준을 직무의 역량이 그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근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 창의력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요. 부하 직원이 가져온 창의를 상황을 파악을 못 해갖고 이렇게 그 각하 기각을 시킨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과 과정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개편을 합니다. 이 NCS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주관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하고 과정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거기에 그 과정이 개설되면 그 학습자들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아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부에도 이런 그 시스템이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면서 계속 논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돼서 교재도 이제 계속 개발을 이렇게 해가는 이런 형태가
NCS 학습 모듈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학습 모듈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직무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들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의 그 역량을, 그래서 그 역량이 또 성과로 표현되면서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학습 모듈이 여러 형태로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이 그 직무 분석이 여기에 NCS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기업체는 이러한 그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바로 어떤 업무를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를 요구를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아니고 직무 기술서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가 해서 바로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3년도에 이 NCS가 이제 강행이 되고 2015년도부터는 130개 공기업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지금 2017년도 끝인데 이제 다 이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 구인을 할 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NCS 기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서 자기 직무기술서를 써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취업을 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경력 개발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진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여기 뭐 일반 그 기업 같으면 이제 뭐 주임에서 대리해서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그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면 상당히 좀 불안하겠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매표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뭐 이제 간부 승진 시험에 이렇게 이제 돼서 간부로 발령이 났는데 저 업무하고 다른 안전관리실의 기획부서에서 이제 비상기획실에 근무하게 됐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막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저 친구는 3개월이면 본사에 있다가 현장으로 3개월이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본사에 대한 어떤 그 기획부서에 대한 근무 어떤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교육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본사의 기획부서에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맞닥뜨려요.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그 현장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인사발령을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인사발령 나면 6개월 이내에 이제 재저기를 못하게 돼 있는데 또 편법이 있죠. 그 파견으로 해가지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NCS의 직무 쪽에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이제 그 개설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권장을 해서 가르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NCS가 없었으니까 그 보안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고가의 그 프로그램에 학교에 개설된 그 전문가 과정을 밤에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수를 하면서 업무의 이제 적응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이제 6년 가까이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와 그 다음에 경력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NCS를 이제 좀 알게 되면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 컨설팅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NCS가 이제 갖고